안녕하세요. 에티스케이프 평가원 수장 김병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반수와 재수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기획 시리즈로 나가던 것 중에서 이제 3탄, 이제 하기로 했어. 재수든 반수든 결정을 했어. 그럼 어디서 할 건가? 혼자 할 건가? 아니면 어딘가 가서 할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도 뒤따라서 오죠. 그래서 재종을 할 건지 기숙 독재를 할 건지 뭐 이런 고민할 수도 있고, 근데 재종을 가기로 했는데 통학을 가야 되나 기숙을 가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궁극적으로 중요한 거는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뭐 행동하는 시간이 길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죠. 어쨌거나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고민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빨리 고민을 끝내고 여러분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시리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한다는 거는 어차피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구성은 없기 때문에 이게 장단점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장단점을 보면서 어떤 걸 취할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공간이 무조건 완전하다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장점을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중심으로 이 공간을 선택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듣고 나서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기를 바랍니다. 우선 재종부터 살펴보면, 재수종합반을 이제 줄여서 재종이라고 하는데, 종합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최고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재종반은 오랜 역사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즉 압축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최대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비슷한 고민을 갖고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많은 선배들이 지나간 곳이기 때문에 요럴 땐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고 저럴 땐 저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공간이 재종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재종반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시간보다는 행동하는 시간을 조금 더 많게 만드는데, 더 길게 만드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재수가 처음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겪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많은 선배들이 경험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힘이 빠지고 언제 지치고 하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지. 그 존재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데 아주 징검다리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재종반을 선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가면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다 다시 하는 친구들만 다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에게 묻지 않지. 너는 다시 하는 거니? 뭐 이렇게 묻지 않고 요즘 뭐 하고 있니? 이런 것도 묻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 가면 그냥 공부만 하면 돼요. 다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서적인 안정감이 생길 수 있고, 그 정서적인 안정감이 결과적으로는 학습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보조적인 도구 또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그거를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재종반의 아주 큰 특징은 장점이죠.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내가 어떤 특정 영역이 굉장히 부족해서 그것만 하면, 또는 그거를 최대한 올려놓으면 나는 올해 입시에 성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뭐가 상실되게 되냐면 균형감이라는 것이 상실되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공부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균형감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과목에 치우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가는 게 필요한데, 그게 자기 자신만 가지고는 잘 안 되고 객관적인 외부자의 평가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그런 균형감이라는 것을 갖추기 위해서 대부분의 재종반은 일정 정도의 시간들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놨어요. 물론 요즘 재종반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제 선택 수업,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수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과 다르게 일정 부분 꼭 해야 되는 어떤 수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균형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로서 역할을 할 거다라는 점, 그 점에서 재종반이 또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앞선 그 경험이, 이 역사나 경험이
이렇게 압축돼 있다는 것과 같은 건데 질의응답 구조가 굉장히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재종반은 그냥 종합반이기 때문에 글자 그대로 이게 그냥 수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관리라든지 아니면 질의응답 이런 것들로 뒤에 뒤처리까지 계속 움직임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질의응답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재종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 독재는 아무래도 최우선 장점은 자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수업을 듣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발상은 굉장히 좋은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공부의 핵심은 결과적으로는 자기화에 있는 거고 학습에서 체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혼자서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의 결과를 토대로 자기 것을 분출해내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걸 표출해내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 자기화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자기화의 과정이 사실은 수업을 듣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1.5배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2배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1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자기화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는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기화의 시간을 만들어 갈 때 그 자습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독재는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다. 그 측면에서 내가 자습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독재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그래서 그것과 함께 그런 자습 시간의 확보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건 내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도구, 그러니까 플랫폼이라고 하죠. 그런 뭐 인강이든 아니면 단과 수업 현강이든 과외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확보할 수 있다. 그 시간의 확보뿐만 아니라 이런 도구를 선택하는 것도 그렇죠? 예,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과목은 내가 인강으로 듣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고 요 과목은 좀 내가 당분간은 좀 집중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이거는 이 과외를 받으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아주 편하게 자유롭게 이런 걸 결정할 수 있다. 그 나아가서 학습 방법이라든지 주기라든지 요 시기까지는 내가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요 다음 시기부터는 뭐 문풀을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갔을 때 여기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고 이런 식의 여러분들의 주도적인 계획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독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장점으로 살리겠다 싶으면 독재를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런 장점들 중에 나는 무엇을 취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요. 그걸 취했으면 그게 나에게 장점이 되도록 바꾸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도 내신을 따기가 쉬운 고등학교와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가 있을 때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 경쟁이 치열한 고등학교를 선택한 친구가 경쟁이 싫다. 그러면 그건 장점이 안 되는 거잖아. 오히려 단점이 돼버리는 거잖아. 내신을 따기 위해서 내신 따기 쉬운 학교를 선택했다. 그러면 내신을 잘 따야지. 그게 나에게 장점이 되는 거지. 근데 내신을 못 따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고등학교 선택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실패가 온 거니까 독재다, 재종이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느냐, 장점을 취하고 그 취한 장점이 실제로 장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이 재종을 선택했다라고 했을 때 그 재종의 통학이냐 기숙이냐의 문제도 결과적으로는 통학과 기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을 거고 그 장점을 내가 취했을 때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드는 데 있는 거다. 그러니까 통학학원의 장점은 정서적인 안정감이 가장 커요. 그러니까 집에서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서적인 안정감이 가장 큰 부분인데 이 정서적인 안정감이 나태함으로 이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통학학원을 선택한 이유가 목적에 충실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패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서적인 안정감, 이게 재수라는 기간이 또는 반수라는 기간이 길거든요. 뭐 길게는 10개월인 친구도 있고 뭐 짧게는 3개월, 4개월인 친구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 3, 4개월이라 할지라도 그게 고등학교 때의 3, 4개월과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집약적인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서적인, 신체적인 안정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정서적인 안정감과 신체적인 안정감이 있어야만 그러면 통학학원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통학학원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기숙학원에 비해서 주말 활용이 좀
쉽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주말에 내가 뭔가를 좀 더 보충하고 싶거나 그래서 과외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 수업을 듣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게 바로 통학학원이기 때문에 통학학원은 그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다. 역으로 거듭 강조하지만 그런 통학학원의 장점을 나의 장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주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서야 된다. 계획이 서야 된다라는 점. 예. 근데 기숙학원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끊기잖아요. 모든 게 다 끊기잖아. 단절되잖아. 그치? 단절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학습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 그치? 예, 그래서 그게 뭐 전자기기로부터 단절되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뭐 담배로부터 단절되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친구들로부터, 나를 막, 뭐, 괴롭히려고 하는 건 아닌데,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변에 들려오는 얘기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단절을 시켜야 되겠다. 뭐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가족들로부터 단절될 수도 있지 뭐 엄마 아빠로부터 단절될 수도 있고 동생으로부터 단절될 수도 있고 맨날 구박하는 형으로부터 단절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단절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기숙학원을 선택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장점이 있는데 그게 피로도를 더 높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단절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를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기숙사를 했던 친구들이 좀 적응을 잘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어쨌거나 그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런 단절된 것 때문에 학습량 자체가 엄청나게 돼요. 그러니까 학습량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학습이라는 것 자체에 습관이 잘 들지 않아가지고 많은 학습량을 견딜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숙이 아니라 통합을 선택하는 게 한 방법일 수도 있죠. 무엇을 선택하든 뭐 그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듭 강조하지만 그것들 자체를 나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꼭 하고 싶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거냐 저런 거냐 늘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후회와 미련과 이런 게 남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다른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미련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그걸 해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선택한 방법을 나에게 장점으로 만드는 데 있는 거야. 그래서 통학이냐 기숙이냐 재종이냐 독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해서 행동하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만들수록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 생각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뭔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래서 결정을 하고 난 뒤에 행동을 잘하는, 결정을 잘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